국민혁명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국민혁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혁명당은 지난 5월 창당 이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무도 우리 우파를 대변해주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를 대변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써왔습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지시와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전국 순회를 통해 이 땅의 자유민주체제 수호 열기와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함을 확인해 왔습니다. 저들이 대한민국을 망쳤다면 우리는 다시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뜬구름 잡는 공약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희망의 12대 정책을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혁명당만이 해낼 수 있는 공약입니다. 반드시 헌법을 지켜내고 주사파를 척결해내고 자유통일을 위해 이루어서 G2 국가로 가는 이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0일 전문가를 초청해서 5개 분과로 나누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12대 정책과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오늘부터는 12대 정책 추진위원회 과제별 대국민 정책 포럼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첫 포럼은 이충근 박사가 이끌고 있는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 추진위원회 포럼이 되겠습니다. 채널을 고정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시면 모두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말을 제외한 12일 동안 매일 14시에 과제별로 추진위원회를 열어가겠습니다.
1천만 당원 모집에도 적극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여러분의 국민혁명당이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많은 관심과 함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충근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김수열 국민혁명당 조직위원장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모임의 성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혁명당은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국민들 앞에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뭐 100여 가지 이상의 정책 과제가 나올 것이지만은 그것을 한 12가지로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각각 그 주제별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맡은 그 파트는 그 12대 정책 중에서 10번째입니다. 10번째 그 내용이 민간 세계교민청, 세계기독총과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한류로 세계 문화를 주도한다.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 정책 공약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 세계적인 그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인류 국가로 나갈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혜 그리고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지혜를 모아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국제 상황을 연구하고 우리 그 국민 철학 뭐 국민 그 사상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그 개념들을 설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훌륭한 연구기관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 그 국민혁명당은 일단 이승만 연구소라는 이름을 이제 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가칭입니다. 이제 우리 그 성상훈 그 정책 부위원장께서 오늘 그 주제를 발표하실 텐데 그 이름도 어떻게 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리는 그 이 주제는 이 대한민국 강대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그 지혜를 모으는 그런 그 연구 기관을 만드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칭 이승만 연구원, 광화문 이승만 연구원 또는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 그리고 뭐 저희 계획은 나중에 대한민국의 아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문 이승만 대학도 건설할 그런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에 관한 토론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그 의견을 제시해 주면은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죠. 우리 그 12개 그 이 정책 포럼을 전부 실시할 텐데 저희들이 그 스타트를 끊는 시간입니다. 10번째 주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기로 했는데 오늘 그 발표하실 분들하고 그리고 토론하실 분들을 먼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그 성상훈 뭐 제가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 아주 그 젊은 애국자입니다. 아스팔트에서도 애국을 하고 계속 방송으로 국민들한테 올바른 그 이 지식을 알려주는데 고생을 하고 있는 성상훈 기자인데 이번에 우리 국민혁명당 정책부위원장으로 우리가 이제 추대를 했습니다. 그 성상훈 기자가 오늘 이 초안을 발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젊은이들이 견해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그 양유선 이분은 그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 뭐 경제 전문가, 증권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저희들하고 국제 정치 공부를 오랫동안 했던 아주 그 참 그 젊은 대한민국의 아주 애국 뭐 인물도 아주 이쁘게 생겼죠. 애국 지식인입니다. 오늘 그 양유선 씨가 토론을 하고 뭐 토론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질문 또는 아이디어를 낼 겁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박홍 뭐 옛날에 그 서강대학 총장님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박홍이라는 그 젊은 친구인데 지금 그 외국어대학 대학원에서 국제정치,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 젊은이들의 견해 저 친구들이 바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됐을 때 이 나라의 그 등뼈가 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홍군 그리고 양유선 양
그리고 성상훈 기자 이분들하고 오늘 토론회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길면 지루할 테니까 뭐 약 한 시간 반 이내로 이제 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성상훈 기자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 연구소 계획이 나오기 벌써 몇 년 전에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킨 그 내용을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성상훈 기자의 발표를 들으신 다음에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정책위 부의장 성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광화문 이승만 연구원은 이게 지금 처음 시도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이충근 박사님 모시고 몇 년 전부터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공부 모임을 한 몇 번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하게 됐고, 자 이걸 어떻게 해서 이 국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혁명당이라는 게 생기고 또 당원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또 당에 뭐 재원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 당의 저 연구기관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정강훈 대표님께서 정강 정책에다가 이승만 연구원을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또 넣으셨길래 야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야 이게 우리가 몇 년 동안 준비하고 했던 또 시도해보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그냥 장착만 하면 되니까 야 이거 이래서 진짜 이 국민의 정당, 국민혁명당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스튜디오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주어진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에 당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 PPT를 좀 띄워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지금 가칭 광화문 이승만 연구원 설립안이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국민혁명당 12대 정강정책 중에 10번째를 보시면 국민혁명당은 민간 세계교민청과 세계기독청,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그 정강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명칭을 광화문 건국, 부국, G2 연구원 뭐 이런 걸로 하면 어떻는가? 이건 가칭입니다. 가칭 정해진 게 아니고 왜냐면요 지금 건국, 부국, G2는 무슨 의미인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좌파 세력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화 대 민주화라는 이 프레임으로 딱 나누어 가지고 산업화 세력은 절대 악이고 민주화 세력은 절대 선이다. 혹은 산업화가 민주화를 억압하고 뭐 탄압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전 국민을 세뇌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산업화 세력에게 탄압받았던 민주화 세력이 산업화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 불을 공짜로 먹어도 된다는 논리를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킨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 아스팔트에서 한 10년 동안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는 언론사 대표를 하면서 8년 동안 취재를 하다 보니까 밑바닥에 구석구석 들어가서 전직 간첩도 만나고 뭐 정보기관 직원도 만나고 주사파에서 전향하신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해보니까는 아, 그 사람들이 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건국과 부국이라는 메시지를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메신저를 공격하자. 이게 이제 좌파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 및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 혹은 뭐 부정부패 등 온갖 악성 루머로
먹칠을 해놓았기 때문에 역사를 지금 복원하는데 상당히 지금 큰 걸림돌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승만, 박정희 딱 이렇게 이름 들어가면은 무조건 고개부터 돌려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시키는데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건국, 부국, G2 이러면은 일단은 부담이 없습니다. 이 거부감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안에 내용물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 건국과 산업화의 그 이야기를 하는데 포장지만 건국, 부국, G2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거는 전남 광주에다가 저 연구소를 차려도 거기에 종북 주사파들이 저 연구소를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잘못 공격해가지고 언론에 부각이 되면 건국, 부국, G2 저게 뭐가 어때서? 야, 건국을 부정하냐? 부국을 부정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야? 우리가 중국을 깨버리고 G2가 글로벌 넘버 2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거야? 저 종북 주사파 쟤들 중국 돈 먹었구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프레임 전쟁에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우리가 과거의 프레임들, 이 종북 주사파가 씌워놨던 그런 프레임들을 덮어 씌워가지고 깨부수는 뭐 그러한 하나의 공작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정권에서 좀 폄훼되는 뭐 그러한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을 막았고 뭐 여러 가지 또 김구 선생을 띄우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약간 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러한 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연구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연구는 이 연속적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12년 동안 뿌려 넣으셨던 그 씨앗을 그 박정희 대통령이 또 잘 가꾸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이 30년을 같이 연구를 해야지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맥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큰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승만 연구원이라고 해버리면은 또 박정희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돌아서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고 또 보수 분열에 뭐 저기 원흉이니 뭐니 해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좌파들이 이승만 박정희를 이렇게 갈라놓고서 서로 보수를 싸우게 만드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좌파들의 그 프레임에서 놀아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건국, 부국, G2 이런 뭐 명칭을 가칭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두 대통령의 희생과 헌신을 이제 알리고 우리 지금 기존의 산업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이 아니고 건국과 부국의 세력이고 희생과 헌신하는 그러한 세력이었다면은 지금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 국제 공산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건국과 부국,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가 이뤄 놓았던 불을 빨대를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몰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뭐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활동하는 걸 보면은 수구, 꼰대, 변태, 부정부패 거기다가 친북, 종북, 친중이 넘어가죠. 종중, 중국 돈 받아먹고 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건국과 부국 세력은 절대선, 희생과 헌신하는 세력, 이 민주화 세력은 수구 꼴통, 기득권 세력 이렇게 다시 저희가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뭐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은 우리의 전투의 현장이 광화문이었고 여기서 건국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건국은. 그리고 부국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진행형이고 G2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국을 박살내고 미래로 가야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조부모 세대부터 손자 세대까지 모두를 이제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의미는 이렇고요. 지금 우리가 이 연구원이 매우 중요한 게 지금 2009년 11월 3일 날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과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국 공산당하고 MOU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의 하부 단체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리고 2015년에는 국민의힘 산하의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산하의 차하얼 학회라는 곳하고 또 정책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대1로에 시진핑이 추진하는 1대1로에 또 들어가겠다고 또 그렇게 뭐 협약을 맺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2019년에 중국 공산당 당교랑 민주연구원이 또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의 1중대, 2중대가 되어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부를 전부 다 중국에다 갖다 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익을 위한 연구원을 만드는데 일단 연구원 활동 방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처럼 일단 재단법인으로 이제 설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야지 여기에 후원금 내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5,000원, 10,000원 또 기업 후원도 하실 수가 있고 일반인들도 뭐 5,000원, 뭐 10,000원 후원도 하실 수가 있고 또 그 후원금을 세금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미국의 그 헤리티지 재단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정책 연구하는 재단이 있는데 그런 연구 재단처럼 국민들이 5,000원, 10,000원씩 내는 그런 회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국민의 정책을 국민이 원하는 정책,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만드는 그러한 연구원을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국민혁명당의 당원 교육기관 및 정책연구원으로서 이거를 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 생각을 하고 국민혁명당의 소프트 파워를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 그러니까 이 국민혁명당은 당 조직은 전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한 이미지, 센 이미지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연구원에서는 조금 문화 콘텐츠도 개발하고 이 우리 국민들의 이 질적인 수준, 이 영적인 부분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문화 상품도 만들어내고 그러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면은 일단 광화문에다가 100석 규모의 강의장을 확보하는 게 이제 뭐 최우선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8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청년들을 강의를 교육을 시키는 거죠. 역사 강의, 한국 근현대사 강의, 국제 정세 강의, 뭐 세계사 특강, 뭐 이런 것들 그런 강의를 쭉 세미나를 해가지고 청년 역사 강사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우리 전광훈 대표님 뭐 의중은 이러한 연구소를 전국 대학교 430개 대학교 앞에다가 정문에다가 이 정도 100석 정도 되는 규모의 강의장을 확보하고 거기서 대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구상을 갖고 계신데 서울의 메인 오피스, 헤드 오피스에서 본사에서 청년들을 역사 강사로 육성을 해가지고
전국에 430개 학교 앞에 있는 그 연구소 지사입니다. 분소, 뭐 분사가 되겠죠. 지사에다가 다 역사 강사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른 후배들을 또 강의를 해가지고 키우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강의를 하니까 그러면 청년 일자리가 또 마련되겠죠. 이러한 것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이클래스 과정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 박정희 대통령의 일대기 이런 부분을 또 전문가 과정으로 이제 쭉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타 다양한 수업을 개설해서 방송통신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연구소로 이제 육성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이나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당원들을 전국 혹은 전 세계에 있는 당원들과 그 가족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이제 활동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역사 강사 육성 사업이란 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2주간 80시간 동안 한국 근현대사,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의 침투, 국제 정세, 그리고 뭐 원전, 동성애, 뭐 낙태 등 요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 단기간 내에 이 역사 강사를 육성을 해서 각 지역에 활동할 수 있는 역사 강사로 이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한 기당 뭐 100명, 200명 이거 저희가 해보니까 50명 이상 넘어가면요 교육이 안 됩니다. 도태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기당 50명 제한으로 소수 정예로 수업을 시키고, 이 이제 주로 이제 청년 당원이 되겠죠. 저희는 청년 당원들한테 이제 최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등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을 이제 교육을 쭉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청년들이 되면은 청년들 육성이 되면은 국민혁명당에서 교육을 받는 청년 대학생들이 대거 늘어나겠죠. 이 사람들이 사이버 특전사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역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댓글을 쓰고 블로그를 하고 방송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이버 특전사가 되는 거고, 사상전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식사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다른 동료들한테, 다른 후배들한테, 동생들한테 계속 역사 이야기를 하고 한국 근현대사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 대한민국의 이 역사가 이제 바로잡아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국민혁명당이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좋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이제 각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당원 및 당원들 자녀들 또 이렇게 육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성된 인재들 중 우수 인재를 연구 요원으로 이제 그 채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어 능통자들을 또 이렇게 선발하고, 그래가지고 국내외 정세 동향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정원 같은 그러한 기관을 하는 정보 수집 분석하는 기관으로서 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종 이슈 및 정책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뭐 이런 활동을 또 이제 하는 게 어떻겠나 뭐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부로서의 역할, 배고픈 청년 예술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친구들을 사실 국가가 움직인다는 것은 오로지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문화도 같이 가야 됩니다. 문화적인 활동, 창작 활동 이런 부분들을 또 지원을 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북한 인권 음악회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이 배고픈 음악가들한테 기회를 주고, 또 한번 출연하면 출연도 주고 해가지고 그들을 후원하는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다큐멘터리나 영화, 음악, 서적 등의 판권을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가 또 뭐 출판 인쇄를 하고 또 당원들에게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또 활동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파 책들이 출간이 정지된 서적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판권을 사와서 재출판해서 다시 읽고 같이 공부하는 뭐 그러한 일들, 또 독후감 쓰기 대회, 영상 공모전 등 이러한 활동들을 이제 당원들을 또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시면 각 시골 학교에 시골에 보면 초중고 등이 이제 뭐 매물로 나오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또 운동장에서 캠파이어도 하고 뭐 드론 수업도 하고 야외 캠핑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면은 뭐 조금 자연의 그 기존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우리 청년들이 호연지기를 또 키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청년 당학 그리고 앞으로 추후 대학도 이제 매입을 해서 건국과 부국 교육 과정을 만들고 학위도 수여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하와이 및 필라델피아에 해외에도 캠퍼스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또 연수를 보내는 거죠. 하와이하고 필라델피아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전초기지입니다. 거기를 가서 우리 청년들이 또 호연지기를 배우는 뭐 그러한 것들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집권 후 계획. 저희가 집권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부 조직 내에 뭐 이런 이제 건국, 부국 이 G2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정부 예산으로 전국의 대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 과정에 건국과 부국 과정을 개설해서 다 공부를 시키게 하는 거죠. 지금 역사 강의 이거 완전히 엉망입니다. 소설입니다, 소설. 그리고 군 정훈 교육, 민방위, 기업 교육 등에도 건국과 부국 과정을 개설하고 공무원 시험, 공기업 시험에도 다 이런 부분들을 시험에 나오게끔 하면은 이 건국과 부국에 대해서 박사들이 전국에 기본적으로 다 깔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애국이 직업이 되는 시대. 애국을 하면서 제가 아스팔트 10년 해보니까 누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닦아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눈물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는 다시는 이런 고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 애국하면서 애국이 직업이 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는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혁명당에 당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참 그 대한민국이 결과로 봤을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을 때 그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사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초를 쌓으신 그 이승만 대통령 건국입니다. 그리고 그 부국의 기반을 만드신 박정희 대통령, 그 건국 부국의 역사가 지금 통째로 그 부정되고 왜곡되는 이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성상훈 그 정책 부위원장께서 이 연구소 계획을 세웠는데 과거에 대한 그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방법 계속 개발하고 그리고 앞으로 G2 꿈을 꾸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클 수 있는 그 이 방안을 이제 연구를 하는 그 연구기관을 만든다는 내용을 참 그 감동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애국이 직업이 되는 시대, 국민들이 국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많은 나라가 전부 강대국으로 컸습니다. 바로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더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것이지만은 오늘 지금 이 성상훈
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데 대해서 우리 젊은 청년 두 분이 그 뭐 소감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전혀 이 방송이라고 그래서 놀랄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강의한 데 대해서 질문하고 소감을 말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제안사항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그 기성세대가 보지 못하는 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양유선 씨부터 먼저 할까요? 양유선 씨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 박홍근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직장인 양유선입니다. 예, 성상훈 기자님의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앞에 그 정책에 대해서 그 연구하고 그리고 자료 수집의 기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연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당의 그 정책 무기로 연결이 되는 연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교육이나 어떤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스터디 모임을 좀 조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광화문에 100석 규모 그 강의실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 추가적인 공부가 계속 이어져야지 이게 더 전파력도 크고 그 줄기가 생기고 이렇게 열매가 맺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스터디 그 점조직을 통해서 어떤 문화 형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 이런 사람들이 그 100석 규모의 강의실 외에 따로따로 이렇게 스터디 모임을 해서 독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정보가 없고 뭐 좋은 강의가 없어서 안 듣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뇌의 방법보다는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서 계속 개선되는 역사 공부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러한 그 모임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그 멤버들이 글 쓰는 실력들이 향상이 돼서 나중에는 기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연구소가 더 나아가서는 언론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정권 때 국정 교과서에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민간에서 국사책을 좀 편찬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광화문 그 연구소에서 각 학교에서 이제 그 역사 교과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국사책을 좀 편찬을 하는 연구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리서치 그 회사들 그 비교 분석한 자료들이 그 TV에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관성도 없고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해서 그 결과를 신뢰하기가 굉장히 힘든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리서치 회사들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연구실에서 수시로 공개를 해서 그 지지율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 정화 치유의 노력에 대해서 연구소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법치주의 수호 감시 연구단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권이 이제 법을 잘 준수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석하고 정당에 전달을 하면 이를 정당에 강력하게 규탄하고 고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동으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공익 광고는 예전에는 공익 광고가 TV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공익 광고가 이제 보이질 않더라고요. 사회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한 광고를 TV나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계속 내보내서 국민의 의식과 정신을 이제 계속 선한 곳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회 정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마약 방지나
뭐 미성년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나 뭐 데이트 폭력, 그리고 요즘에 뭐 20대들 뭐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그냥 뭐 살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공익 광고를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요. 뭐 자유롭게. 네. 예, 그리고 별도의 하부 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10번 그 정책에서 이제 세계 기독총도 있었지만, 저는 기독교 관련되어 있는 상담 심리 센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독교와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거를 같이 그 융합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신과 마음의 치유를 상담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상담받는 것보다 내용도 좋고 실질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원천적인 치유가 가능하며, 그리고 가격도 조금 저렴해서 뭐 청년부터 성인까지 어느 누구나 이곳에 와서 치유를 받으면은 정말 진정한 회복이 된다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전할 수도 있고 그 영혼의 치유도 가능할 수 있는 상담 심리 센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보면은 여성가족부를 뭐 폐지한다라는 그 야당 당대표의 이야기도 있기는 했었지만,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그 뭐 돈 먹는 하마였던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없앤다면은 거기에 들어갈 돈으로 차라리 이런 실질적인 치유 사업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기독교 정신과 애국 교육을 장착한 교사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담 심리 이제 내담자와 함께 하고 있을 때 기도와 예배로서 시작하고 상담을 진행한다면은 그 안에서 상담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다고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국제 정치 전문가 박사님께서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긴 한데, 제가 G2라는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승만이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 그거를 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G2가 되려면은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본인 스스로 G2라고 하고 있는데 탈중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외교, 국사 이 분야 외에도 모든 전반적으로 중국이 한국 안에 있는 점령돼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내야 되는데,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탈중국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그래서 차이나 인사이드 아웃을 대비해서 그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패하고 중공이 해체되는 그 순간까지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충격파를 우리가 줄여야 하는 노력들을 광화문 연구소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부터 대비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경제와 정치, 뭐 교육, 부동산 뭐 전반적으로 해서 연구를 축적하면은 굉장히 귀한 그 연구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성으로서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좀 제가 그래도 여기서 여성이니까 저도 이제 또 좀 특별한 생각을 해야 되나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여성으로서 불만인 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어서 그 뭐 피해의식 같은 거는 뭐 전혀 없거든요. 근데 군대를 제가 못 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억울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군대를 다녀오면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 제도가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군대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통신이나 감청, 뭐 프로그래밍, 전산 쪽은 여성도 잘하는 분야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남성의 꼭 큰 힘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도 군인으로서의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 가산점 부여 제도를 부활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방송 처음 해보는 거죠? 네, 이렇게 네, 나오는데 네. 이게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대단한 거야, 그죠? 네, 처음인데. 처음인데도 뭐 도무지 처음 하는 사람 같지 않게 자연스럽게 네.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희망이 그 우리 미래 세대에 있어요. 미래 세대. 지금 건국 부국 세대가 미래한테 G2를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세계 강대국 될 수 있어요. 이 조그만
10만 평방킬로밖에 안 되는 이 꼬마 나라가 세계 10등이 됐습니다. 통일하고 뭐 어떤 그 미국의 미래학자 말 빌리면은 만주가 한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다는데 2040년 무렵에 그럼 당당하게 세계 G2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G2 그러면 너무 호황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 호황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보세요. 중국하고 싸워서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대단한 나라가 우리 그 선배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젊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보니까 내용도 아주 참 자세하게 뭐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계획 세울 때 다 뭐 참고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더 젊은 더 젊은 세대 박홍 군이 한번 그 지금 뭐 소감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는 바를 얘기하면 되고 지금 우리 양유선 씨가 얘기했듯이 또 어떤 주제가 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뭐 아무런 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뭐 마음 놓고 생각을 기탄 없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사랑제교회 청년이고요. 지금 한국에 대해서 국제 정치를 공부하고 약간 있습니다. 목소리 뚝. 예. 성상훈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 굉장히 잘 봤고요. 저는 먼저 그 문화부로서의 역할이 가장 많이 기대되는 그 이유가 사실 그 국민들이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그 문화 매체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 프로그램 등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보면은 다 그 대부분 좌파 사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를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이 저에게 그 혹시나도 침투하고 제 그 마음을 흐트러뜨릴까봐 그런 부분 염려가 되는 부분에서 잘 보지 않고요. 우리가 그 정말 그 문화계 배고픈 예술가들을 지원해서 많은 그 사상을 알리고 이승만 박정희의 그 건국 부국 사상을 문화 매체로서 그 널리 알리게 되면은 앞으로는 그 좌익 사상이나 주사파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멘트에서 애국이 직업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애국심이 없는 그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다 누구나 애국심 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애국이 돈이 되거나 그리고 남들한테 존중을 못 받기 때문에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앞으로의 그 당의 계획대로 철저히 그 진행이 된다면 애국을 하는 사람도 돈을 벌 수 있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앞으로 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이 되기 때문에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 뭐 박홍 군이 짧게 얘기했는데 그 문화적 역할이라는 측면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원래 계획은 이승만 연구소 해가지고 범위가 사실은 좁았습니다. 예. 이승만 박사가 이 공부하신 과목이 크게 나누면 3개예요. 그래서 신학 그리고 정치학, 역사학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 이승만 박사가 했던 맨 처음에는 그 작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말을 하자면은 국가 대전략연구소, 그러니까 100년 대계 연구소 말하자면은 이제 예를 들어 정부가 못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소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통일을 지향한다. 통일은 민주주의 통일이고 우리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정부가 얘기를 하면은 당장 옆 나라에서 이제 외무부에서 뭐 항의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연구소에서 뭐 대한민국 100년 대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말로 번역하고 해서 다른 나라에 펼치는 거는 괜찮거든요.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원래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문화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이제 옆 번째 보면은 한류로 세계 문화를 주도한다라는 그 이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원래 생각하던 그 정치학 또는 뭐 국가전략연구소로서의 이승만 연구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지금 박홍 군이 얘기한 대로 문화적 역할 대단히 중요하죠. 문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지금 그 말 잘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뭐 반드시 우리가 그 포함시킬 겁니다. 전문가들 다 이제 구축을 하고 뭐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일단 우리 그 두 분이 얘기한 것을 우리 성상훈 대표께서 그 한번 그 뭐 이게 무슨 학술 토론회는 아니지만 그냥 한번 그 반응을 한번 보이시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민간의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저 해밀턴 교수님이 그 호주의 해밀턴 교수님이 중국 공산당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을 이제 뭐 쓰셔서 이제 국내도 출판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학계, 뭐 언론계, 정치계, 연예계, 중국 공산당의 이 자금에서 놀아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믿을 수 있는 뭐 연구기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다시 나라를 세우는 입장에서 거의 모든 거를 다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기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 좀 빠뜨린 거는 이제 한류 문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 살게 일제 식민지를 거쳐가지고 해방이 되고 나라를 만들고 또 전쟁이 나서 박살나고 다시 이 부국하게 됐는지 이거를 이제 이 노하우를 이제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출할 거냐. 해외에다가 또 이 건국 부국 또 이 연구원을 또 해외 지사를 만들죠. 해외 지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또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해외에도 내보내고 또 해외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러한 역할을 우리 당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해야 되고 저희가 정권을 잡으면은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진짜 우리 6.25 때 도와준 63개국 그 모든 국가들한테 감사하는 그 전 인류에게 감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잘 살게 된 노하우를 또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가 코리아 땡스기빙 코리안 워 땡스기빙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그때 우리 도와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또 이 키워진 이 청년들을 또 해외로 다 파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또 청년 실업도 해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청년들이 크다 보면은 또 지역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런 과정까지 또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세계 기독청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미국의 문화가 들어오고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시향경제가 들어오고 그 기독교 사상 바탕 위에 한미동맹이 연결이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저희는 지금 한미 공동 역사 박물관이라는 걸 또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다 또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역사가 문화가 숨쉬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저희가 집권을 해야 되고 집권하려면은 국민혁명당 당원이 일단 1,000만 명은 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성상훈 대표가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제가 언젠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학자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그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그 기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지만은 경제 발전 속도가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1948년부터 1980년대, 90년대 그 무렵까지 그 한 40년, 50년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처럼 그 경제 발전 속도가 빠른 나라가 없는데 그거를 다른 나라들이 대단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학자가 이제 박정희 시대를 공부하는 학자가 와서
어떻게 그렇게 그 초스피드로 경제 발전을 일으켰느냐 하는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이제 한국을 찾아온 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 좌승희 교수님이시라고 지금 박정희 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분을 만나러 왔는데 저도 같이 만나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그 기적 같은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지식으로 체계화하는 그런 작업이 대단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세계의 그 발전 방향에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가 되는데 뭐 이런 연구들을 앞으로 우리가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소를 이제 물론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이게 뭐 하겠다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뭐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이제 많은 그 정권이 이제 바뀔 때마다 새로 생기는 정부가 이제 큰 희망을 가지고 정책도 만들고 뭐 100대 과제 뭐 몇백 대 과제에서 내는데 그런 것들이 다 되질 못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은 상황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상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수많은 민간 연구소들이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정책 대안을 내는데 이것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100년 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권 5년에 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은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그 자금을 받다 보니까 그냥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대북한 정책을 보면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바뀌면은 연구소에서 내는 보고서 색깔이 다 바뀝니다. 이런 거는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항상 쳇바퀴 도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이것을 탈피하는 그런 연구원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권을 장악하든 간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발전에 이 목표 지향점을 두는 그런 이 연구기관을 만들고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교육기관. 제가 뭐 오래전이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도 이런 연구기관을 만들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그래서 결국은 뭐 다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시행이 되지 못했는데 우리 국민혁명당에서 만드는 뭐 지금 가칭 이승만 연구원 또는 광화문 연구원 그리고 오늘 성상훈 기자가 발표했듯이 뭐 건국, 부국, G2 뭐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이름이 뭐 반드시 채용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연구원의 연구 지향점이 그리고 연구 내용이 건국, 부국, G2 현재, 과거,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뭐 훌륭한 연구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미국은 두 가지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만든 것도 아니고 공화당이 만든 것도 아니지만은 국민들이 이제 성향이 이렇게 뭐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눠졌고 연구소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헤리티지 연구소 거기 보면은 그거는 뭐 정말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1달러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 1,000원이죠. 10달러 내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정말 미국의 최고의 연구소, 세계 최고라고 얘기해도 될 수 있는 헤리티지를 만들어가지고 헤리티지에서 보면은 뭐 엄청난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바로 최근에도 중국의 군사력이 이렇게 크는데 미국은 뭐 하고 있느냐는 보고서를 헤리티지에서 냈거든요. 그거 보면은 참 권위 있고 이거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꼭 국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을 경우라도 언제든지 경고를 하는 그런 문건들을 만들어내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서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 겁니다. 반드시 만들 거고 국민들이 이제 뭐 여러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사회 보는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뭐 지금 1차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한 걸 말을 했지만은 네. 뭐 또 이제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을 뭐 이렇게 한번 기탄 없이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 양돈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그 제1야당이 국민의 그 민의를 잘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정당은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틀린 걸 틀리다고 외칠 수 있어야지 야당으로서의 모습이 가장 빛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당으로서 집권하게 하면 이제 야당이 되는데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못한 걸 잘못됐다고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 쪽 그 얘기 학생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요. 그 고구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최근에 김진명 그 역사 소설가 작가가 그 고구려에 대한 책을 계속 시리즈물로 쓰고 계신데 그분의 그 철학이 그 중국의 중국 역사보다 더 재밌게 만드는 게 자기의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한류 드라마로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약간 삼국지처럼. 네, 그렇죠. 삼국지보다 무조건 재밌게 만들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나라의 그 줄기의 뿌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국민혁명당이 이름에 걸맞게 그 국민의 주권을 중요시 여기하고 국가의 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야당 같은 야당, 멋진 정당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 연구원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그런 그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제 일이 사실은 좀 커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냥 정치, 경제, 전략 뭐 그 정도 수준의 그 연구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앞에 광화문자라는 말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저는 이제 항상 그 생각하는 거가 대한민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되고 더 안전한 나라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뭐 우리 그 학문의 기초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뭐 단지 그 사회과학적인 그 어프로치뿐만 아니라 인문과학적인 어프로치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과학발전 계획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포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만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중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대만에 가 보면은 웬만한 대학 캠퍼스보다 더 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거기는 생존이 급박한 나라인데 큰 연구소가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이제 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연구소를 이제 가짐으로써 앞으로 뭐 큰 나라가 되는데 이제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일이 커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이 커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많다 하고서 연구 분야도 이제 대폭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뭐 정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학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과학도 들어가고 뭐 지금 뭐 이렇게 멋있는 드라마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것도 다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되죠. 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거 있는데 그 K10 그 미국의 그 보수주의 그 대회 있잖아요. CPEC. 한국에도 무슨 K10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도 한번 했고, 그렇죠. 근데 거의 유명무실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뭐 우리가 인수를 하든지 해서 뭐 매년 아니면은 그 부담되면은 뭐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그렇죠. 보수주의를 그러니까 꼭 보수주의만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나라를 애국을
하시는 그 뭐 인사들이나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계속 등장시켜가지고 계속 붐업을 시키면 좋겠다 광화문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명만 계속 나온다면은 그게 너무 이미지가 굳어져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만 이제 굳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정신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그 우산 혁명 있잖아요. 그것을 했던 조슈아가 뭐 인권 변호사가 왜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냐 그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5.18 운동을 계승을 하는 걸 보고서는 그 사람들도 그런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멘트 하나 하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운동을 사실상 죽은 운동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수주의 CPEC 이런 것들 K CPEC에서 그런 뭐 우산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우리도 함께한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게 이제 보수주의 연맹이 되고 자유주의 연맹이 이제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석상에서 우선운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국제자유연맹이 형성이 돼서 그게 한류 문화가 되고 세계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주 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보수 그러면은 조금 또 그 이미지 메이킹에서 보수들이 많은 그 실수를 했는데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보수라는 것은 좋은 것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안전하게 가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1세기의 그 진보는 사실은 자유주의가 진보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사회주의를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낡아빠진 정말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꼴 보수가 진보, 이 사회주의입니다. 숫골이죠, 숫골. 해갖고 실패한 거를 계속 붙들고 하겠다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우리 뭐 CPEC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보수주의 정치 행동 뭐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매년 나가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보수주의자들이 나가고 그것을 이 정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들이 그 미국의 보수주의 연구소입니다. 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라든가 헤리티지라든가 물론 또 이제 그 이 진보 쪽 그 복지 문제를 강조하는 그런 연구소도 있어요. 그저 브루킹스라든가. 근데 그런 사람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회주의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한국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봐 지금 우리 양유선 씨가 말한 그 보수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그 무슨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21세기의 진보적인 그런 말씀을 한 거다라고 제가 좀 부연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우리 그 뭐 박홍은 더 첨언할 얘기 많이 있죠. 네, 양희선 뭐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천천히 하면 하죠. 됩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여기서 선생님께서 아까 그 야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요. 아무래도 그 야당이 여당을 그 잘못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견제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이대 같은 청년들도 야당도 지지를 못하고 여당도 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라를 지키고 싶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막연한 생각들 때문에 애국 활동을 그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 나이 때 많은 청년들께서 이 우리 국민혁명당에 가입을 해주셔서 앞으로 그 국민혁명당 내에 그 청년들만의 그 커뮤니티를 조직해서 그 마음 맞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맞는 그 청년들 간에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어떤 그 아웃풋을 만들어냈으면 그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G2가 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게 먹고 마시고 그냥 뭐 자고 싸고 자고 이것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결과는 문화입니다. 문화. 중국이 지금 뭐 이게 뭐 많이 외형적으로는 뭐 글로벌 뭐 투가 됐다고 자칭 그래 하는데 소위 말해서 지금 비가 한번 오니까 완전히 도시가 침수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 배수 시설 이런 걸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잘 해야지 우리가 이제 글로벌 G2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문화입니다. 그 지금 기존의 보수라고 하면은 문화를 갖다가 아주 전시하고 그냥 딴따라라고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과 부국 그 과정에서 숨막히는 역사들 그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이거를 영화로 만들고 만화로 만들고 문화 콘텐츠로 만들면은 이거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이거를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해리포터 그거 가지고 그건 공상과학 뭐 그런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도 전 세계에다 어마어마하게 팔아먹는데 이 대한민국의 이 숨막히는 건국과 이 부국의 과정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정말 많은 그 부가가치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6.25만 하더라도 6.25 현장 전적비 이런 데 다 답사를 가보면 정말로 이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 투자를 안 한 거죠. 오로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요런 물건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자동차 만들어서 몇 개를 수출했냐 요거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진짜 비즈니스는 상대방의 마음을 내 이미지를 팔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면은 그 사람 주머니가 다 내게 되는 겁니다. 주머니 있는 거 그냥 통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좌파들이 문화사업에 투자를 한 거는 이 사회주의로 만들고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홍위병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사상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그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기 위해서 문화에다가 투자를 한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전 세계에 나눠주는 거죠. 홍익인간 뭐 저기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런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런 노하우를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국가들에게 수출하면은 전 세계가 다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뭐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우리 뭐 방금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우리 박홍군이 우리 젊은 친구들 만나보면은 전부 다 애국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뭐 정치적으로 마음은 애국자인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민들이 정말 정치에 그 관심이 많은 국민이라고 그래요. 네네. 정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 저녁에 그 부부가 앉으면은 뭐 자기네 집 고양이가 참새 잡아먹은 얘기 이런 것들이 주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하면 뭐 전부 정치 얘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뭐 정치가들 얘기, 뭐 장관 잡혀간 얘기, 부정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만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인데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무슨 당이요? 그러면은 한 3월에는 나 공화당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난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둘 다 아닌 사람은 나는 인디펜던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디펜던트는 독립당이 아니라 나는 그 둘을 다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치적이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치적이면서 정당에 가입하라고 안 해요 또. 그러니까 참 이 행동이 역설적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우리 그 국민혁명당은 그 대한민국의 정말 정치적이면서도 그러면 지지하는 정당을 택하십시오 할 때 고르지 못하는 이거를 이제 바꿔놓는 역할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저희 같은 우리 지금 야당이 있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야당이 없잖아. 야당이 있어야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지지할 수 있는 당이 생기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분야도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이승만 연구원이 포괄적인 연구원으로서 국민 사상 계몽하는 기관이니까 뭐 계몽이라고 하기에는 뭐 지금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함께 연구하는 뭐 그런 기관이 될 거고 두 번째 그 우리 성 기자님께서 이미지라는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미지. 제가 말이죠 2014년인가 그런데
세계에서 이미지가 제일 좋은 나라, 거기 이제 국민들한테, 세계 각국 국민들한테 질문한 거예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나는 그 나라에 놀러 가고 싶다. 나는 그 나라 물건을 사고 싶다. 뭐 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좋다. 해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1등이 일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20등 바깥이에요. 그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에서 그때 제 계산으로 2013년 그 무렵에 세계 한 12위쯤 된다고 봤는데, 그러면 국력에 버금가는 등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지도 그보다 훨씬 못하다 이겁니다. 여기서 제가 그 충격을 받은 거는 그때 우리나라 국면은 항상 반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이 다툴 때 이미지가 일본이 좋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 사람한테는 한국이 잘못하는 거로 비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 며칠 전에 그 120대 과제 정책 토론회 할 때 그 저희 패널에 그 한 분이 이제 뭐 우리 정부기관에서 일했는데, 우리나라 그 정부기관이 정책을 만들 때 반일 정책을 쓸 때 그냥 정부에서 가정하고 있는 그냥 상식적인 가정이 그 반일에 대해서 세계 모든 사람이 동의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가 너무나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지 제고하는 거, 그것이 우리 그 앞으로 연구원을 만들면은 이승만 연구원 또는 뭐 부국 건국 G2 그 연구원에서 한 중요한 주제로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 방안을 우리가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뭐 아주 좋은,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서로 토론하다 보면은 그런 그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 청취하시는 분들도 좋은 생각이 있으면은 계속 뭐 기탄 없이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원 이름이 뭐 너무 길다라고 써도 좋습니다. 또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렇게 또 써주시면 되고, 저희들이 지금 이 구상 중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다 종합을 할 겁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이제 포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이제 시간이 뭐 많이 지났는데 뭐 한 20분 정도 우리가 그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하고 종합하는 그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스팔트에 한 10년 있으면서 이게 보고 듣고 느낀 건데, 그 기존의 보수 세력들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헌신 안 해요. 희생 안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더라고 하면은 그거는요, 제일 먼저 죽으러 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맞아. 제일 먼저 가서 피 흘리는 게 리더고 제일 먼저 죽으러 가는 게 리더인데, 대한민국의 보수는요 제일 먼저 도망가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요 제일 먼저 국민들 뒤에 숨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판을 짜놓으면 그때서 기어 나와가지고 뭐 한마디 하면서 자기가 숟가락 포크 들고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게, 그게 보수의 정치권입니다. 그게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인데 도대체 뭘 배웠습니까? 서울대에서 뭘 배운 거고 유학 가서 뭘 배운 거예요? 정말로 저는 뭐 땅을 치고 이 통탄하는 게 쓰레기야 쓰레기. 막말로 자기들이 전직에 그 장관 차관 뭐 하고 한 자리 다 할 때 왜 후손들 교육 안 시키고 나라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도록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했냐고.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자기들끼리 친박 친이 나눠가지고 개싸움 한다고 대한민국을 다 판을 지금 차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다 지금 굶어 죽고 중국의 식민지가 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제 기성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뭐 반성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자리 또 하겠다고 하는데 역겹습니다. 정말 역겹습니다. 역겨우니까 제일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그 항해사로서의 그런 뭐 훈련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불 끄는 훈련을 하는데 항해사가들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죽을 확률이 51%, 살 확률이 49%. 그러니까 제가 교관님이 그러더라고. 야,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럼 우리 죽으면 어떠냐고. 네가 항해사니까 들어가는 거야. 왜? 평소에 네가 월급을 많이 받았잖아. 네가 똑똑하니까. 멍청한 놈이 들어가면은 죽을 거 아니야. 죽을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야. 똑똑한 놈이 들어가면은 살 확률이
그나마 조금은 높아질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평소에 잘 먹고 대우 잘 받고 한 거 아니야. 제일 먼저 죽으러 가는 게 그게 리더야. 저는 그래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 해양대학교 교육이 영국식 교육이거든요. 그래 배웠는데 대한민국의 이 교육은 뭐 서울대를 나와도 제일 먼저 나라가 망하면 제일 먼저 도망가고 나라가 잘 돼가 돈 좀 벌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숟가락 들고 오고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바꾸는 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원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폴리티컬 컬처,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높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 뭐 높은 관리들, 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군필 비율이 일반 시민보다 낮아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의 비율이 사회 지도층이 더 낮다는 것이 이 나라의 문제점이죠. 이것을 우리가 그 바꾸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결코 그 인류 국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 성원 대표가 얘기했듯이 사회에서 평시에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사회가 위기가 당했을 때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영국 같은 데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군대 안 가요. 오히려 귀족들이 군대 갑니다. 왜? 귀족들이 그 사회에서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았으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희생하러 먼저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인류 국가들의 기본입니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더 큰 희생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평소에도 많은 희생을 받고 국가가 정말 그 위기에 처했을 때는 먼저 도망가고 안전한 데로 이런 것들이 그 오랫동안 잘못된 그런 관행이 너무나도 이 나라 사회에 이제 뭐 뿌리가 박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그 제대로 된 세계적인 그 모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그 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우리가 이제 그 기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런 얘기까지 아주 얘기가 폭이 넓어졌는데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정말 그 중요한 것이죠. 말만 매일 하고 있으면서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뭐 마지막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 해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 정광 목사님과 이충 박사님 그리고 성상훈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그 정광 목사님 세대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만에 하나 대한민국 공산화 된다고 해도 앞으로 그냥 뭐 10년, 20년 살다가 하나나라 가면 끝이거든요. 근데 정작 그 대한민국이 공산화 됐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우리 청년 세대는 그 희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과 여러 그 박사님들께서 이미 다 그 국민혁명당을 만들어 놓으셨고 판을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 그 국민혁명당에 가입만 해서 그 밥상 다 위에 분들이 차려 넣으신 거에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함께 해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저희 국민혁명당에 가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우리가 그 정책 과제 토론하지만은 또 많은 그 우리 국민들이 저거 올바른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뭐 내가 정치꾼이 된 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지하는 생각, 내가 이 생각이 나는 좋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야 돼. 거기에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말하는데 동의하시면은 그러면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지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길에서 만났을 때 당신 무슨 당이 오를 때 미국 사람들 다 공화당, 민주당 얘기하듯이 우리도 그런 정치 문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뭐 밥상머리에서는 막 정치 얘기하면서 직접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나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이 바로 그 책임 회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 뭐 아주 젊은 대학원생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상당히 그 우리 미래가 좋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젊은 친구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 국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 없어지면 교회도 없고 가정도 다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라는 이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이승만 박사 같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국가가 없으니까 여권이 없어요. 그치. 여권이 없으니 뭐 외국 다닐 때마다 이렇게 참 사람 취급 못 받고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뭐 우리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일제 시대 때 국가 없을 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죠. 국민들이. 바로 그런 것을 보면은 이 국가를 소중하게 키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강하게 만들고. 어디 우리 또 네.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죠 계속. 네. 할 말이 생길 거예요. 그 이승만 독립 정신에서 뭡니까 국민의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 국민들이 너무 노예 근성을 갖고 있어서 남한테 의지만 하려고 한다는 그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던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누군가가 이 시대에서 어떤 뭐 슈퍼스타가 나와가지고 나라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어떠한 뭐 천재가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에 의지하고 어떠한 슈퍼스타에 의지하면서 본인을 바꾸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도 강하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서양 문물들이 이렇게 뭐 교류를 하자가 오면은 막 중국 사람들 불러가지고 협상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의존적이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뭐 산봉우리 옆에 작은 나라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자주 정신을 더 깨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예 근성을 좀 버리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인 마인드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정신 이것들이 그냥 어떠한 뭐 메아리처럼 울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 녹여놔야 되고 그 십자가를 목에다가 매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생활 속에 십자가를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애국을 일을 하면서도 애국심으로써 그거를 생활에 나가서 살아나야 되는 거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과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한 명이 이걸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 안에서 그러한 용솟음이 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내려놓을 줄 알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어떠한 그 자유인으로서 기독교의 정신은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자유를 뺏기지 않도록 자주적인 정신을 더 생활 속에서 녹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정말 좋은 얘기. 보통 평소에 우리가 그 양유선 씨가 이제 그 하시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그 증권회사 다니는 뭐 참 증권 전문가지만은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고 공부하는 팀의 팀장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공부하러 오는데 독후감 안 써온 사람 그다음번에 못 오게 하고 막 이런 저도 하는 거죠. 저도 혼납니다. 벌금 냅니다. 이런 그 지금 우리 얘기한 양유선 씨 얘기한 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지 말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영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만 기다리고 네가 다 해줘라고만 하고 우리는 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해야 될 때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해주겠지가 되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제 자기가 내가 할 일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뭐 대한민국 정말 가만 놔둬도 이제 잘 나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가이드할 수 있는, 그죠, 가이드할 수 있는 국민 계몽. 우리가 아까 이제 계몽이란 말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계몽이 아니라 우리 같이 갑시다가 되는 거예요. 공부도 네네. 같이 하는 거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들어라가 아닙니다. 네. 지금 뭐 다 좋은 책 있고 뭐 좋은 방송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올바른 거를 선별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고 그런 생각을 그런 뭐 쉽게 말하면 머리를 이제 우리가 한번 돌려보는 것이죠. 네. 그런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오늘 뭐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듣고 그리고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 시간상으로 한 뭐 5분 정도 더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준비를 뭐 잘 해주신 우리 성 기자께서 한번 뭐 결론식으로 앞으로 어떤 그 내용을 좀 반영하고 이런 생각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서 이 모임을 끝맺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나누는 그 기준은 역사적 그런 역사에 대해서 그런 관점이나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겁니다. 그건데 말도 족보가 있고 개도 족보가 있고 고양이도 족보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 분들은 많이 배우신 분들은 많은데 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위대한 이 한국의 건국과 부국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십니다. 이 역사를 모르면요 진짜 우리가 짐승이 됩니다. 서울대를 나와도 서울대 나온 짐승이 되는 거고 하버드를 나와도 하버드 나온 짐승이 되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중국 공산당한테 갖다 바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많이 배우신 분들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그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은 역사가 기본이 역사적 관점 의식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어떠한 뭐 엘리트가 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시 이 연구소가 이제 뭐 제대로 서면은 저기 유치원생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 국민이 다시 우리의 이 위대한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그러한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성 기자님께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한 조직을 지금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유학 갔을 때 거의 40년 전인데 그때 미국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남이냐 북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사우스 or 노스라고 물어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가면은 뭐 미국에서는 당연히 미국으로 오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 하러 왔냐? 그래서 지금 북한 핵 문제 세미나 하러 왔다. 그랬더니만은 어떤 미국 세관에 있는 친구가 니네 사촌 왜 그렇게 엉터리냐라고 대한민국은 참 세계에서 괜찮은 나라고 그런데 왜 북한은 그렇게 엉망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를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 이제 관광 온 사람들한테 공장을 견학시키는데 거기 보니까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오니까 자기가 온 나라 바늘을 하나 주면은 동그란 끝에 이제 구슬 같은 게 달려 있는 바늘 한 녀석이 이렇게 영국에다가 또 걷더라고요. 그날 저랑 같이 관광한 사람이 영국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지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조지아주인가 그럴 거예요. 다른 주에서 온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도 찍고 이렇게 다 찍어요. 그 다음에 조지아주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온 사람들은 자기 온 마을을 찍습니다. 한국 지도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 지도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혹시 한국에서 온 사람이냐?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보스의 나라에서 오셨다 이거야. 사회 안내하는 사람이 보스의 나라에서 오셨다 그러면서 바늘을 하나 줘서 내가 서울에다 갖다 딱 찍으면서 내가 그 사진을 우리 집사람 보고 찍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에 있는 큰 자동차 공장 거기가 안내하는 사람이 보스의 나라라고 불러주는. 근데 이런 나라가 왜 이렇게 북한한테도 쩔쩔매고 중국한테도 쩔쩔매고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바로 잡고 정말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가
괜찮은 정말 진짜 괜찮은 나라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이 흥이 나야 돼요. 국민이 우리 옛날에는 나라가 그 가난할 때라도 뭐 그죠. 하면 된다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신바람이 났는데 그런 거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정말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로 만드는데 이제 이 지식적으로 사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뭐 많이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준비를 해주신 성상훈 대표 그리고 또 나와서 좋은 그 생각과 말씀을 해주신 그 양유선 그 청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박홍 청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간이 지금 90분 다 됐으니까 이 정도로 저희가 그 첫 번째 12과제 중에서 10대 과제지만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게 됐는데 스타트가 좋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뭐 많은 후원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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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가입 안내 영상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검색란에 너아라TV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국민혁명당 라이브 영상을 클릭해볼게요. 네, 그리고 아래 표시로 된 이 더보기란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 영어로 적힌 파란 색깔 링크 창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국민혁명당 당원가입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제 이름이라고 적힌 칸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모두 작성하셨으면 생년월일이라고 적힌 칸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칸을 클릭해 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 주시고 반드시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6자리 입력해 볼게요. 숫자 6자리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연락처로 넘어갈게요. 이 연락처라고 적힌 칸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반드시 이 파란 색깔 인증 요청이라고 적힌 칸을 반드시 클릭해 주세요.
네. 확인을 누르시고 클릭을 하셨으면 홈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문자를 클릭해 주세요. 맨 위에 도착한 인증번호 문자를 클릭해 볼게요. 인증번호입니다 라고 적힌 파란 색깔 숫자 6개를 외울게요. 번호를 모두 외우셨으면 왼쪽 하단에 있는 줄 3개가 적힌 마크를 클릭하고 여기 왼쪽에 띄어져 있는 링크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아까 외운 번호 이곳에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여기 확인이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인증에 성공하셨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핸드폰 번호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별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성별에 남자 칸, 여자 칸이 있는데요. 이 성별에 체크를 해주세요. 성별 체크를 완료하셨으면 주소를 입력해 볼 건데요. 바로 이 주소 검색 파란색 글씨를 바로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셨나요? 화면이 바뀌셨으면 위에 주소를 검색하는 란을 클릭해 주세요. 이곳에 본인의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지를 입력하셨으면 여기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해당되는 주소지가 나왔다면 이 주소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세 주소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상세 주소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추천인을 적는 란인데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전자 사인 해주세요 라는 이 네모칸에 사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인을 완료하셨으면 내려가 주시고 이 신청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표에 반드시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초록 색깔 얘가 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가입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당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입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바로 이 화면이 뜨지 않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당비 납부를 원하시는 책임 당원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계속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를 살짝 내려주세요. 이 회원 정보에 회원명에 이름을 다시 적어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다 적으셨으면 휴대전화를 적는 칸에 중간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끝에 칸을 클릭하셔서 끝에 번호도 적어주세요. 네, 다 적으셨으면 이 링크를 조금 더 내려볼게요. 네, 여기서 지금 한 번만 결제를 원하시면 일시결제를 눌러주시고요.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정기결제를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정기결제를 클릭해 볼게요. 결제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동이체를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은행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본인 통장을 선택해 주세요. 저희는 기업은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내리시고 클릭. 네. 그리고
예금 주명 칸에 본인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클릭하시고 완료하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 이 통장의 계좌번호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칸을 눌러주셔서 생년월일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결제일을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15일을 클릭해볼게요. 결제 금액에는 5,000원, 만원, 5만원이 있는데요. 1,000원 이상부터 책임당원이 되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주세요.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링크를 조금 내려주시고 결제 동의 정보에 이 두 칸을 모두 꼭 클릭해주세요. 네, 또 링크를 내려볼게요. 아까 적은 서명란이 또 나오는데요. 이것에 동일한 서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의 정보로 결제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칸이 뜨면 이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에 정상적으로 후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곳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의 책임당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혁명당의 당원 가입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